네, 안녕하세요. 케부자입니다. 시청하신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,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요. 밖에는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토요일 오전인데, 지금 주말이죠. 주말인데 비가 어제는 막 엄청나게 오더라고요. 근데 오늘 아침도 막 쏟아졌다 안 쏟아졌다 왔다 갔다 몇 번 하긴 했는데, 어쨌든 촉촉한 주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, 오늘은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뭐 특별한 자료가 막 준비된 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제 생각들.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을 이제 50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나이가 됐어요. 어느새 와 세상에.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뭐 먹고 살 것인가. 옛날에 생각을 별로 안 했죠. 당연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밴쿠버 조선일보에 나온 올해 2월 달에 나온 기사네요. 캐나다 고령층이 재정 위기로 은퇴하기가 어렵다.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자, 50세 이상은 35% 대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 은퇴할 준비가 됐다. 대단. 그래도 3분의 1이 준비가 됐대요. 적어도 참 대단한데 50세 이상이니까 50세부터 59세까지 이제 된 거겠죠. 근데 한국은 제 기사를 보니까 48세인가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, 보니까. 근데 캐나다는 조금 더 늦대요. 캐나다는 좀 더 늦어서 여기 보니까 남성 평균 은퇴가 58세래요.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서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한국이 47세고 캐나다 58세다. 캐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캐나다는 노인 인구가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, 여기는 아무래도 나이를 좀 덜 보다 보니까 한국만큼 일이 막 엄청 힘들고 빡센 일보다는 그래도 좀 굴리는 일들, 덜 굴려 좀 말이 웃기긴 한데 그런 일들이 그나마 있고 여기는 어떤 서류 볼 때 나이 같은 거 보면 좀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고용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부분도 있고 일단 제 논점은 그겁니다. 일단 50세가 넘으면 내가 은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강제 은퇴가 되는 거죠. 나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다가온다. 저도 요즘 확실히 느껴요. 어떤 정확한 어떤 일보다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 일을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던 일인데 제가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.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애들이 20대 초반 애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. 분명히 차이가 나요. 제가 봐도. 일단 영어도 잘 써. 그리고 자기네 말도 잘 써.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직종이 특정 나라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젊어서 일단 인종을 초월해서 젊으면 일단 좋거든요. 제가 볼 때. 일단 뭐 여자 남자를 초월해서 다 예쁘고 잘생겨 보여. 일단 젊으면. 근데 자기 나라 말을 잘 쓰고 영어도 잘 쓰고 그죠? 그러면 확실히 일을 잘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를 쓰는 일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. 예전에 그렇지 페이퍼 베이스였어요. 근데 점점 컴퓨터라이즈드가 되고 있고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특별히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수가 좀 많고 확실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되게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. 정말 답답해. 이런 거 몇 번을 가르쳐줘도 자꾸 또 물어보고 왜 이렇게 못하지? 이런 생각 되게 답답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어떤 짐작 같은 어떤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특별한 압박이 막 오고 있는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 이제 이거 일을 큰일 났다. 일을 나 잘 못하네 세상에. 눈치도 보이고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매니지먼트 이런 거 실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까이는 부분도 있긴 있죠. 그래서 정말 제가 옛날에 한 50살 먹은 분들이 어떤 직종을 초월해서 나 일 진짜 관둬야 될 것 같다. 큰일 났다. 이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. 그런 얘기 할 때 사실 공감을 못 했어요. 왜 뭐 10년 이상 일해왔던 분야고 20년 가까이 일한 분야인데 제일 잘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. 눈치를 왜 보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눈치를 결국은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큰일 났다. 근데 은퇴를 결정할 나이가 캐나다 그나마 58세인데 저도 이 직장에서 나오더라도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그죠?
또 다른 직장을 옮겨서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, 물론 그렇게 되면 페이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58세 은퇴, 저게 평균이니까, 나도 저거보다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, 전에가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,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저도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진짜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다면 뭐 당장 은퇴할 수도 있겠죠, 솔직히.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닌 거예요. 캐나다가 은퇴 비용이 전 세계 6번째로 높다고 합니다. 다 자세히 밑에 나오는데, 이거는 뭐 그 사실 유무를 떠나서 캐나다가 전 세계 뭐 2등이든 3등이든 10등이든 이게 문제가 뭐 중요합니까? 그죠? 내가 거기 준비가 됐냐 안 되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캐나다에서 늦지막히 이제 이민을 왔고, 그죠? 독립 이민을 했어요. 그래서 일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죠. 사실 한국에서도 돈 버는 일을 짧게 하긴 했지만 뭐 다른 일을 주로 돈을 안 버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또 돈을 늦게 벌기 시작했고 큰 돈도 아니었고,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따져보면 연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, 저는 이제 맨날 생각하는 게, 몸이 좀 그나마 건강할 때, 그래도 어디 걸어 다닐 수 있고 여행할 수 있을 때 60세부터 받자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65세 때 받으면 이게 더 큰 금액을 받고, 한 77세인가에 그 역전을 하더라고, 총 금액 자체가. 60세부터 받으면 적은 금액 일찍 받기 시작을 하는데, 이제 아까 77세? 그 정도, 75세 그 사이에 금액 역전 당하는데, 77세 때 내가 과연 여행 다닐 수 있을까? 어디 걸어 다닐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요. 그래서 빨리 받자.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, 그게 뭐 아닐 수도 있는, 그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0년은 그래도 10년 이상을 그래도 소득 없는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제일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뭐 은퇴를 어떻게 할까요? 의뢰했던 분도 그렇고, 뭐 비슷한, 그게 이제 크고 작음의 문제긴 한데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안정이,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고 하는 시간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 구간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여간 최소한 뭐 한 15년 정도는 좀 연금 안 받기 전에 해야 되는데, 가장 큰 문제가 모기지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아마 모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모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, 내가 모기지를 앞으로 20년에서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갚아? 그러니까 문제가, 내가 다 갚으려고 받은 모기지는 아닌 거예요, 사실은. 나는 이걸 받아서 이 집을 사서 중간에 뭐 3년이 4년, 5년이든 10년이든 중간에 팔고, 그럼 내 갚아야 되는 나머지 모기지는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또 갚아줘야 되는 거죠. 그 사이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, 뭐 떨어지다 어쨌든 팔긴 팔아야 돼요. 팔아도 내가 원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사게 된 건데, 당장 이제 모기지 낼 돈이 이제 급한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내면서 살아야 되니까 압박이 있는 거고, 그죠? 그래서 옛날에 저는 모기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늘 내가 모기지 프리가 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? 내가 모기지 남는 비용을 매달 저축할 수 있다면, 세이빙할 수 있다면, 그죠? 뭐 되게 호사롭게 막 여유롭게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, 차 안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, 저는. 그게 남자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왜냐하면 차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주변에도 보면은 차를 굉장히 좋은 걸 사서 막 튜닝도 하고 막 좋게 꾸미는 분들 딱 볼 땐 좋은데, 거기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난 차라리 다행이다. 저 돈을 아낄 수 있어서, 그래서 뭐 딴 걸 할 수 있어서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,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 걱정이 많이 듭니다. 이게,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, 또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, 알아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뭐 자영업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하시더라고. 보니까 그 우연히 알게 됐어요.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데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참 열심히 산다. 이 캐나다에 온 이민자 여러분들 정말 잘 열심히 산다. 그분도 아마 1세대일 거예요. 저도 1세대고, 그죠?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세대 자영업자들, 진짜 자영업자들, 1세대에 오신 이 이민자들 진짜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, 정말. 저도 마찬가지로
한국에 간 거 외에는 미국의 자동차 여행 정말 빡세게 한 자동차 여행 외에는 특별히 여행 가는 것도 없고 이제 그나마 캠핑을 이제 근교로 가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. 나이 먹어서 제일 후회하는 거 1등 그 영국 그 롱텀에서 이제 널싱홈이죠.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몇백 명을 몇천 명까지 했던 것 같아요.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내가 젊을 때 자녀들이랑 여행 가지 않은 거 그 1등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 딴 게 안 나오고 그래서 나도 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애들이 좀 지금 그래도 여행 갈만 할 때 좀 같이 여행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여유가 안 해요. 캐나다 오히려 저는 그 여행 그나마 다녔던 거는 캘거리 살 때였던 것 같아요. 캘거리가 집값이 싸니까 그래도 모기지를 내고도 돈이 조금 나와서 그걸 뭐 열심히 세이빙 해가지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 밴쿠버로 이사 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와, 그리고 여기는 집값도 비싸서 뭐 굉장히 무리해서 집을 산 것도 있지만 또 문제가 직장도 분위기가 캘거리 같지 않은 거예요. 캘거리는 좀 되게 이 인플로이어들이 저기 사람이 늘 부족한도 지금 안 그런데 캘거리도 보니까 사람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잘해준 게 있고 인간적으로 좀 따뜻하게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저는 이제 밴쿠버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캘거리 출신의 어떤 뭐 촌놈까지는 아니지만 촌놈은 아니잖아요, 그죠? 근데 처음 인터뷰 볼 때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뭐 일하다가 뭐 불만 있고 그러면 그냥 관둬도 돼.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아. 그래서 좀 그때 좀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. 어떻게 잘 인터뷰할 때 얘를 하이어 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고 그냥 관두면 되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왜 그러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직장 잡고 일해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야, 밴쿠버는 사람 많어. 그냥 너 관두면 다른 사람 또 들어오니까 너 딴 데 가고 너는 그냥 여기에 그냥 해야 돼.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역시 대도시는 다르구나. 이 시골 촌놈은 아니었지만 밴쿠버라는 대도시는 굉장히 차가운 도시구나 정말 생각을 하긴 했었죠. 일단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50세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. 그래서 그 자영업을 하신 분들 중에 자영업 하면 은퇴 나이는 일단 없어지니까 자기가 은퇴 나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반강제나 아니면 강제 은퇴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저도 그래서 자영업을 한 번 해본 적 없지만 늘 이제 원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로망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. 이제 되게 여유로운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되게 잘 되지만 난 여유롭게 살고 그걸 오토로 돌리는 늘 그런 환상적인 꿈을 꾸고 살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해보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. 뭘 하기도 쉽지 않고 혹시라도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겨냈으니까 이제 그만큼 보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은퇴 나이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요즘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.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많이 걸어야 되는 직장인데 다리에 이제 좀 문제들이 있어요.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아픈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은퇴를 갑자기 하게 되면 이제 반강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지? 뭘 해 먹고 살까? 그리고 뭐 쉽게 말해 재정적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긴 들어요. 그래서 근데 캐나다의 교민들은 이 고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캐나다는 뭐 나이 먹어서도 좀 할 일들이 그나마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, 그죠?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딴 데 일하다가 은퇴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결국 치킨 창업한다 그러잖아요. 문과 출신은 좀 더 빨리 창업하고 이과 출신 좀 늦게 창업하는데 결국은 치킨으로 대동단결이 되고 은퇴자들은 근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특정 한국 일자리로 이제 몰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거기 일하는 거 얘기도 좀 듣긴 들어서 나도 결국 그런 데 가서 뭐 그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. 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을 좀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딴 걸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은 시기긴 합니다. 나이 먹어 보니까 공부를 해야 딴 걸 할 수 있는데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. 진짜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싫고
봐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드는데 오늘은 그냥 뭐 편안하게 은퇴에 관련된 그냥 얘기를 좀 원래는 매주 한 번씩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상 못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갑자기 나서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은퇴 계획은 어떻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남은 하루도 오늘 남은 하루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